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두근거린 적 참 오래됐네요. 좁은 차 안 손끝이 스치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외면할 수도 멈출 수도 없었던 그 떨림. 왜 하필 그날 저는 그녀의 집 앞에서 비를 맞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비밀의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숨겨진 밤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호는 퇴직한 지 몇 달 만에 동네 요리교실에 나왔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교실 안에 들어서는 순간 괜히 위축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강생들 대부분이 여성이라 홀로 남자가 되어 앉아 있는 자신이 더욱 어색했습니다. 그때 강사 옆자리에 앉은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영,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48세의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이미 교실 분위기에 익숙해 보였고 단정한 미소 속에서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은영은 겉보기에 평범한 듯 했지만 자세히 보면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브이넥 블라우스는 풍만한 가슴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었고 짧은 스커트 아래로 이어진 다리는 탄력 있게 빛났습니다. 웨이브진 긴 머리카락은 어깨를 따라 흘러내리며 한층 더 세련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칼을 잡고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양팔을 썰려 했지만 칼끝이 자꾸만 빗나갔습니다. 그 순간 은영이 다가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잡으시면 손 다치세요. 칼을 조금만 기울여 보세요. 은영의 손끝이 민호의 손목을 살짝 감싸며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은영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칼질을 시범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시선은 그녀의 목선과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곡선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이곳이 단순히 요리만 배우는 자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이날도 요리교실에서 애써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도무지 모양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면은 퍼져 있었고 소스는 엉겨붙어 있어 보기에도 맛없어 보였지요. 주변에서 다른 수강생들이 완성된 접시를 내놓는 동안 민호는 혼자 남아 수줍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은영이 다가와서 자신의 접시를 살짝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좀 많이 했는데 같이 드셔도 괜찮지요? 민호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의 미소를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 건 영 엉망이라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민망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이 살짝 흔들리며 다리가 드러났고 브이넥 블라우스 사이로 은은한 곡선이 빛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애써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눈길이 자꾸만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접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맛없어도 정성이 느껴져요. 은영의 말에 민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은영 역시 왜 자신이 굳이 이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호의 어색한 웃음 속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방 안은 수강생들의 웃음과 대화 소리로 가득했지만 민호와 은영이 나누던 작은 공간만은 마치 다른 공기 속에 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민호는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은영이 강사가 건네준 장보기 목록을 들고 잠시 망설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늘 직접 시장을 다니는 듯 보였습니다. 시장에 가시는 길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업 재료도 사야 하고 가게에서 쓸 것도 좀 챙겨야 해요. 민호는 순간 말끝을 흐리며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는 길에 시장 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도 괜찮겠습니까? 잠시 눈을 마주치던 은영은 뜻밖이라는 듯 눈썹을 살짝 올렸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뭐. 어차피 같은 방향이면. 시장에 들어서자 저녁 무렵의 활기가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반짝이는 포장마차,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향이 한꺼번에 뒤섞여 민호의 마음을 조금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은영은 능숙하게 채소를 고르고 무게를 재고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여인의 강인함과 동시에 생활의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 발짝 떨어져 그녀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그 시선이 블라우스 아래로 미묘하게 이어지는 걸 깨닫고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풍만한 곡선은 시장의 번잡한 소리 속에서도 선명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무겁네요. 은영이 커다란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곧장 다가가 그 손에서 가방을 빼앗듯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저한테는 운동이에요. 은영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 눈길에는 고마움과 동시에 묘한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시장 안쪽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서로 어깨가 가까워져 살짝 부딪혔습니다. 은영이 놀란 듯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그녀의 긴 머리칼이 민호의 팔에 스쳤습니다. 향긋한 샴푸 냄새가 은은하게 번지자 민호는 가슴 깊숙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은영은 모른 척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치마 자락이 살짝 흔들리며 허벅지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애써 눈길을 돌렸지만 자신도 모르게 다시 고개가 돌아가 있음을 깨닫고는 속으로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자주 시장에 오시나요? 민호가 일부러 평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가게도 있고 혼자 지내다 보니 늘 제가 챙겨야죠. 뭐, 익숙해요. 은영은 담담히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에 묘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짧은 대화와 작은 접촉들이 쌓여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장바구니의 무게보다 가슴속에 차오르는 긴장과 설렘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큰 길에 들어서자 은영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덕분에 조금 편했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장바구니를 그녀에게 건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짧게 마주친 순간 분명히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두 사람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바람에 흩날린 머리카락 사이로 스치는 은영의 미묘한 미소가 오래도록 민호의 눈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수업이 끝나고 민호가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은영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 카페가 근처라 잠깐 들러서 차라도 드시고 가실래요? 민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야 영광이지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문을 닫은 늦은 오후 불빛만 은은히 켜진 채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앞치마를 두르더니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며 민호를 불렀습니다. 이리로 들어오세요. 남에게는 잘 안 가르쳐주는 레시피가 있는데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민호는 놀라서 주춤했습니다. 제가 감히 들어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은 손님도 없으니까요. 은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주방 안은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크림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은영은 밀가루와 계란, 크림을 꺼내놓고 익숙한 손길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 소매가 살짝 거쳐 드러난 팔목이 가늘고 단정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V넥 사이로 보이는 곡선이 무심하게도 민호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는요, 반죽보다 오븐에 넣기 전 공기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거품을 살살 섞어줘야 부드럽게 구워지거든요. 은영은 진지하게 설명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반죽을 저을 때마다 가슴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몸짓이 은근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은영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민호 씨가 열심히 배우려는 게 보여서 아니면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해서?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케이크를 오븐에 넣고 난 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적막했고 오븐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은영은 뜨거운 차를 내오며 민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레시피는 제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켜온 거라 사실 남한테 이렇게까지 보여준 건 처음이에요. 민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에 비친 은영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며 은근히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 부드러운 미소와 풍만한 곡선은 지금 이 공간에서 유난히 더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븐에 알람이 울리자 은영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달콤한 향이 금세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접시에 조각을 담아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맛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민호 씨 몫이에요. 민호는 조심스레 포크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먹은 것 중에 최고네요. 진심 어린 그의 말에 은영은 순간 고개를 숙이며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이미 저물어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특별한 레시피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난 어느 날 민호는 수업을 마친 뒤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은영이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그 손짓에 이끌리듯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명절은 가족 모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버리니 혼자 오는 게 괜히 눈에 띌 것 같아서요.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울 수 없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잠시 커피잔을 굴리듯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혼하고 나니 명절이 더 힘들어지더군요. 친척들 눈치, 이웃들의 시선 묻지는 않아도 다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브이넥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은영의 풍만한 곡선은 무심히 시선을 끌었지만 정작 더 깊이 다가온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왔던 상처와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금세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끔은요, 누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민호의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신 또한 늘 원해왔던 것이 바로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은영의 손 가까이에 올려두었습니다. 직접 잡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영은 눈길을 내리깔았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바닥에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의 작은 테이블은 고요한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아니, 나도 이 사람의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평범한 카페 한켠에서 그들의 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수강생과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늦은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던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에 타세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좁은 차 안은 금세 김이 서려 답답했습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앞유리를 훑었지만 바깥 풍경은 흐릿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은영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고 브이넥 블라우스는 빗물에 젖은 듯 몸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은 살짝 말려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났고 민호의 시선은 애써 창밖으로 향했지만 자꾸만 그녀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꽉 끼는 옷매무새가 그녀의 곡선을 한층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었지요.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무거웠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차가 멈췄을 때 두 사람의 손이 기어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 따뜻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자 공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은영의 머리칼에서 은은히 퍼지는 샴푸 향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고 민호는 더 이상 스스로의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얹힌 그의 손끝에서 잔잔한 온기가 번져왔습니다. 은영은 잠시 눈을 감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두근거린 적 참 오래됐네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마음속 금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은영의 내면은 속삭이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 떨림 너무 좋아요.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지만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차 안은 이미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끝이 은영의 손등에 머물자 두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때리며 울려 퍼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미묘하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브이넥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풍만한 가슴이 호흡에 따라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짧은 스커트 아래 드러난 허벅지는 가로등 불빛에 은은히 빛났고 민호의 시선은 그곳에서 더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그의 손길이 그녀의 허벅지 위에 머물렀습니다.
은영은 움찔하며 눈을 감았지만 그 손길을 밀쳐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떨림과 함께 숨결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아, 민호 씨. 떨리는 목소리가 차 안을 메웠습니다. 민호는 망설임을 버리고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몸이 맞닿자 억눌렀던 갈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은영의 머리칼이 흘러내리며 그의 뺨을 스쳤고 두 사람의 입술은 마침내 닿았습니다. 그 입맞춤은 조심스럽다가도 금세 깊어졌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은영은 몸을 떨며 낮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멈추지 말아요. 차창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동안 좁은 차 안은 뜨거운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은밀한 시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격정의 순간을 나눈 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았고 빗소리만이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아직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다독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은영은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브이넥 블라우스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녀는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내뱉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 저는 정말 오래 참아왔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혼자 견뎌야 하는 줄 알았어요. 민호는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처럼 마음이 흔들린 건 처음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꺼내놓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더는 미룰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은영은 조심스레 민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감각이 다시금 가슴을 울렸습니다. 민호 씨, 우리 잘못된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힘주어 말했습니다. 잘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무언가를 말로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 빗줄기가 잦아드는 동안 서로의 눈빛만이 진심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의 한낮 민호는 평소와 달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리교실에서 배운 메뉴를 몇 번이고 연습한 끝에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은영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가볍게 흩날렸고 브이넥 블라우스와 밝은색 스커트는 주말의 여유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그 평범한 모습이 왜 이렇게 설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오셨군요. 은영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날의 망설임 대신 조금은 더 편안해진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도시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직접 준비해 봤습니다. 은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이런 데서 도시락이라니 오랜만이네요. 잔디 위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열자 가지런히 담긴 음식들이 드러났습니다. 은영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정성이 담겼네요. 민호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서툰 손맛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 오래 묵은 자격지심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이야기,
지난 세월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소소한 꿈들까지. 대화는 끊기지 않았고 서로의 웃음이 몇 번이고 겹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영이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은영은 가볍게 손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괜찮은 걸까요?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으면 어때요?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 말에 은영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섞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의 햇살은 따스했고 잔디 위의 두 그림자는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늦은 저녁 민호는 은영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작고 아늑한 아파트는 따뜻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카페를 운영하는 그녀답게 커피향 가득한 책과 소품들이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은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스커트 자락이 움직일 때마다 은근한 긴장감이 번졌고 브이넥 블라우스 너머로 드러나는 곡선은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곧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혼자 다 하시려면 힘들잖아요. 그 말에 은영은 잠시 눈길을 주며 웃었습니다. 그럼 샐러드 좀 부탁드릴게요. 좁은 주방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팔과 어깨가 스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칼을 건네거나 접시를 옮길 때 손끝이 닿을 때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웃음으로만 반응했습니다. 짧은 순간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올라온 음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함께 만든 시간만으로 충분히 특별했습니다. 와인잔이 채워지고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민호 씨, 오늘 즐거웠어요. 은영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감출 수 없는 설렘이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짧은 대화 뒤 주방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숨결이 더 크게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은영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쳤네요. 그 말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의 장벽이 조금은 거쳤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 은영은 빈 잔을 씻으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숏스커트 아래 드러난 매끄러운 허벅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무심히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끝내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브이넥 블라우스는 은영이 팔을 들어 물을 틀자 더욱 몸에 밀착되었습니다. 풍만한 곡선은 은은한 조명 아래 한층 도드라졌고 허리를 약간 숙이자 가녀린 성과 탐스러운 굴곡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길게 늘어진 웨이브 머리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의 옆선과 가슴선을 더욱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민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순히 설거지를 하는 평범한 동작일 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유혹과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손끝을 떨며 테이블을 짚던 민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스로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은영의 바로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영은 순간 놀란 듯 몸을 굳혔지만 곧 가볍게 숨을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짧은 숨결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고 그 울림은 고요한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그녀의 등 뒤에 닿았고 두 사람의 체온은 빠르게 섞였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품 안에서 작은 떨림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선 게 참 오래됐네요.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오래 참아온 갈망이 새어나온 듯 낮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귀 가까이 다가가 가만히 그녀의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샴푸와 은은한 향수가 뒤섞인 그 향기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뜨거웠습니다. 은영은 민호의 품에 몸을 맡긴 채 잠시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해방감과 동시에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고 희미하게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몸을 떼었고 다시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잔에 남은 물을 마시며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짧은 정적만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문득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은영이 잠시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힘없이 풀어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바람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만은 그녀를 깊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더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마음은 침묵 속에서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은영의 시선이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성숙한 아름다움과 알 수 없는 쓸쓸함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비밀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겠지. 하지만 난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며 새벽의 고요가 다시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무겁고 달콤한 채로 두 사람의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